저는 김영자, 67세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죠.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억척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텼을 뿐입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몸의 밴 습관이죠.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김밥 하나를 입에 물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볼을 때렸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장 좌판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죠. 트럭에서 배추며 무며 시금치를 내리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걸 매일 느껴요.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길래 시금치를 조금 더 담아드렸죠. 영자 씨는 인심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때쯤 옆 좌판 박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며? 이제 편하게 살겠네. 자식 잘 키운 보람 있지. 저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독촉장이 또 와 있었죠. 한국전력, 도시가스, 관리비, 석 달째 밀린 것들이었습니다. 급하게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혹시라도 이웃이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 들어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고는 27만 원. 오늘 번 돈 8만 원을 더해도 35만 원이 전부였죠. 내일 시장 물건값 떼고 나면 또 빈손이 될 겁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준비 잘한 시니어들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해외여행 다니고 손주들 용돈 주고 취미생활 즐기는 모습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치료비로 있던 돈 없던 돈 다 썼습니다.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떠났고 저는 빈손으로 남았죠. 아들 민수는 그때 막 결혼해서 자기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임신 중이어서 도움받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도와줘야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더욱 쓸쓸했죠. 예전엔 24평이 좁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 넓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가끔은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기도 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바쁜 아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민수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손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예쁘더군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팔 물건값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외상으로 가져와야 하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죠. 엄마, 나야.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민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죠. 엄마 밥은 먹었어? 라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무슨 일 있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연이랑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업이 크게 잘못됐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업? 언제부터 사업을 했다는 거지?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작년부터 친구랑 같이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인데 사기를 당했어. 투자금 다 날렸고 빚만 2억 남았어. 2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한테 2억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잔을 놓으려다 그만 쏟고 말았어요. 민수가 황급히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살 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당장 급한 빚부터 막아야 해서 3개월만 시간을 주면 꼭 갚을게. 제발 엄마. 5천만 원. 제게는 500만 원도 없는데 5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좀 알아볼게. 며칠만 시간을 줘.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친척들, 다들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담보로 잡을 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죠. 평생 악착같이 살았는데 정작 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무능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아까는 죄송했어요. 엄마한테 이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7만 원. 어제와 똑같은 숫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숨겨둔 돈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옷장, 서랍장, 부엌 찬장까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통장 몇 개가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영원. 남편 치료비로 다 썼던 통장들이었어요. 마지막 거래 내역이 3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비상금 통장이라고 적힌 게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죠. 잔액 영원. 해지일자 2021년 8월 15일. 남편이 처음 암 진단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급하게 깼던 기억이 났어요. 책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엄마가 되어버렸구나.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자괴감이 밀려왔죠. 핸드폰을 들어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보세요 라는 인사만 하고 끊었어요. 오빠도 작년에 사업 실패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차마 돈 얘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장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같이 장사한 사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사람들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았어요. 은행 대출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켰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에 걸렸죠. 67세 무직.
대출 가능 금액 0원.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도 전세고 가진 재산이라곤 시장 좌판뿐인데 그것도 담보가 안 됐어요. 사채를 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시장에서 사채 쓰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민수한테 더 큰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깊게 패인 주름, 성성한 백발, 거칠어진 피부. 이게 평생 고생한 대가인가 싶어 서러웠습니다. 민수 어릴 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새 교복 입고 활짝 웃는 민수. 그때는 정말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진이 젖을까봐 급히 닦았죠.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무능한 엄마를 만나서 너도 고생이구나. 혼잣말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며느리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돈 빌리러 갔다고 들었어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이미 비투성이에요. 제가 할 말이 아닌 건 알지만 어머니까지 망하실 순 없잖아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참았죠. 지연아, 그래도 민수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도와야지 누가 돕겠니?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제 반대도 무시하고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사업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낼 지경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못 낸다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더더욱 도와야지. 가족이 힘들 때 외면하면 누가 도와주겠어.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혼 생각 중이에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매일 빚쟁이들 전화 받고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이혼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지. 애들은 어쩌고. 제발 성급한 결정하지 마라. 애원하듯 말했죠. 어머니는 왜 맨날 민수 오빠 편만 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예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민수 설득할게. 돈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부탁이야. 지연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돈 어디서 만드실 건데요? 혹시 사채라도 쓰실 생각이세요? 그럼 정말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든단 말인가. 하지만 아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돈 좀 알아보셨어요?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1천만 원이라도 없으면 신용 불량자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줄게.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 화요일 오후 시장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순애를 만났습니다. 30년 전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친구였죠. 지금은 장사를 그만두고 여유롭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는 잘 지내니? 순애는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야 뭐 잘 지내지. 연금도 나오고 적금 타서 모은 돈도 있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같은 시장에서 같이 장사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저는 아직도 새벽에 나와 채소를 팔고 있는데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자, 너도 이제 장사 그만두고 쉬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며? 용돈도 받고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고생할래?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 생각해봐야겠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용돈은커녕 도와달라는 아들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순애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사진이야.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다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 영자, 너도 한번 가봐. 사진 속 순애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부러웠죠. 저는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아니, 당장 내일 시장 물건값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란 말인가. 점심 같이 먹자는 순애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죠. 사실은 밥값이 아까워서였습니다. 5천 원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순애가 가고 난 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순애보다 더 부지런했고 더 아꼈는데 남편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만 않았어도 손님이 와서 배추를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3천 원이요. 비싸네. 좀 깎아주세요. 평소 같으면 흔쾌히 깎아줬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가예요. 손님은 투덜대며 가버렸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순애와 비교되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때 묻은 작업복, 거친 손, 지친 얼굴. 이게 내 인생의 결과물인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순애를 원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죠. 남과 비교하지 말자고 평생 다짐했는데 오늘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자꾸만 순애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에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빼서. 아들아, 이 집도 전세야. 빼낼 돈이 없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요일 저녁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민수는 기대에 찬 얼굴로 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잘 들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죠.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아니, 애초에 돈이 없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한 푼도 없어. 내 아빠 치료비에 다 썼거든.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잔고 27만 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전부예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야.
민수야, 엄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시장에서 번 돈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는 정도야. 전기세, 가스비도 석 달째 밀렸어. 이게 엄마의 현실이야.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밥은 제대로 드셨어요?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못 판 채소로 끼니를 해결했다고도 했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여유 있는 줄 알았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살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죠. 자식한테 짐 되기 싫었어. 너도 내 살기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니? 엄마 자존심도 있고 그냥 혼자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을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너 힘들 때 돈 한 푼 못 빌려주는 엄마라서 미안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비록 지금은 빚쟁이지만 꼭 일어설게요. 그리고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약속해요. 아들의 말이 고마웠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민수야, 내 빚은 어떻게 할 거니? 당장 내일이 문제잖아.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민수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 걱정에 비하면 제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파산 신청이든 뭐든 할게요. 대신 엄마는 이제 고생하지 마세요. 민수가 지갑을 열어 5만 원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강제로 제 손에 쥐어줬죠.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비록 지금은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날 밤 민수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같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가난해도 빚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민수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된장국. 별것 아니었지만 아들이 차려준 밥상이 특별했죠. 엄마, 많이 드세요. 요즘 제대로 못 드셨죠? 민수가 계란을 하나 더 제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아들의 배려가 고마워서 목이 맸어요.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정작 엄마 상황은 몰랐네요. 그동안 민수는 저를 당연히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교장까지 지낸 엄마니까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죠.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불효자식이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모실게요.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릎 꿇지 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엄마가 못나서 그런 거야.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오히려 민수에게 미안했습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새벽에 일자리 알아봤어요.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배달. 다 지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이제 막노동을 하겠다니.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죠.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하죠.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시장에서 버틴 것처럼 저도 버틸게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게요. 엄마가 제 롤모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건 가난뿐인데 아들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네요. 부끄럽고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정신 차렸어. 엄마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우리 가족 지킬게. 믿어줘. 전화를 끊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대신 자주 와. 손주들도 데리고 와.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민수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엄마한테 돈 빌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힘들 때 엄마 얼굴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서요. 금요일 아침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았어요. 옆 자판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 오늘 표정이 밝네요. 좋은 일 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시 시작한대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점심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택배 상하차 일 구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죠. 토요일 민수 가족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지연이도 왔고 손주들도 왔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자주 놀러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장에서 가져온 나물 반찬들. 하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으니 진수성찬 부럽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엄마가 평생 저희에게 준 사랑,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일요일,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민수가 새벽 일 나가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들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했다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겠죠.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가난해도 당당한 모습을요. 어제 민수가 그랬습니다. 엄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엄마예요. 67세에도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있어서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27만 원이고 빚독 촉장도 계속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가족이 있으니까요. 돈은 없어도 가족의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주머니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저는 늦게 깨달았네요. 여러분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